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24년 12월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메디키넷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쯤이 아니라 24년 전반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콘서타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급이 아예 안 됐다기보단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당시 선생님이 저한테 메디키넷을 맨 처음 권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점심 보통 이렇게 끊어서 먹었고 그러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고. 이게 이제 안 좋은 점이 그러니까 오후에 먹는 거를 까먹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까먹는 게 많은 사람들인데 약을 2번씩이나 먹어야 되니까 뭐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제가 겪었던 부작용은 이제 신부전, 그러니까 두근거림, 그리고 과하게 각성되거나 아니면 입맛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의지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뭐 흔히 이제 쓰는 말로는 낙차감이라고 하는데, 어이쿠야, 약효가 다 됐을 때 너무 그 약효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 전과 후의 차이를 너무 심하게 느낀, 낙차가 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느꼈었고, 그래서 사실 꽤 오래 먹었는데 복용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러저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도했던 게 아토목스틴, 줄여서 아토목이라고 많이 하죠. 아토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작용이 저는 제일 심했거든요. 얘는 아마 한 달을 좀 못 채웠을 거예요. 복용 기간이. 진짜 멍해집니다, 사람이. 오감이 둔해지는 느낌. 흔히 이제 우리 뇌에서 계속 끊임없이 어떤 말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다 끈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멍해져요. 진짜 멍해져요. 그래서 이때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가 심리상담 갔다가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뭐 큰 건 아니어서 돈으로 이제 깽값으로 해결했지만 너무 멍해짐이 심했고,
의욕도 급감하고 그러니까 사고 기능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래서 저는 아토목을 먹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메디키넷으로 바꿨다가 다시 바꿨다가 다음에 넘어간 게 콘서타. 이제 콘서타를 아마 제일 좀 크게 써야겠네. 콘서타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징은 제가 접한 정보 내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쓰이는 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부작용이 제일 적었다. 그래서 콘서타로 이제 1년 다 돼갈 거예요. 일단 그나마 생각나는 부작용을 꼽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훨씬 어이구야 얘네가 훨씬 덜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장점을 꼽자면 여러 번 안 먹어도 되니까 까먹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요. 하여튼 저는 제일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지금은 아침 이제 일어나면 27로 먹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8이었나 36이었나 하여튼 30단위로 먹었는데 지금은 27로 먹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제가 이제 같이 먹는 걸로 같이 복용 중인 게 항우울제, 항불안제. 필요시는 인데놀을 좀 추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인데놀은 내과 처방도 가능하니까 저는 이제 면접이 있어서 아니면 시험 한 시간 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1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면 좀 심박수를 낮춰주고 이제 이완이 되는 거죠. 심근계 이완 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긴장을 낮춰준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필요시라 가지고 매일 먹진 않습니다. 매일 먹는 거는 항우울제, 항불안제고 얘네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실수로 까먹은다. 어지러움, 통 얘도 각성이 심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닐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아마 항울제는 아침이랑 저녁 두 번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아침엔 좀 낮은 거고 저녁에 좀 높은 걸 먹어요. 그래서 지금 먹는 약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러냐. 그래서 아침에 홍수타랑 얘가 항고란제일 거예요. 항고란제 자기 전에는 항울제, 항고란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얘는 27mg.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의학 전문의가 아니니까 꼭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달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개개인 차이가 워낙 심한 약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마약성 약물로 분류가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방받은 기록을 보는 그 앱이, 서비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처방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별도로 조회가 필요한 마약성 약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고 복용을 하셔야 된다.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저는 이제 복용을 하고 있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진단은 받았지만 약물 치료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단 자체를 이제 거부라기보다는 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고, 또 그 의료진과 상담을 거치고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냥 제가 먹어봤을 때 어땠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일 뿐, 절대 이게 모두에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콘서타가 제일 많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메디키넷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종류가 많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다른 허가 약물이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중에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다른 약물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걔네도 좀 적극적으로 의료계에서 들여와서 치료 범위를, 그리고 가능성을 높여주면 어떨까. 모든 이제 저와 같은 환자분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더럴
뭐 이것도 유명한 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제도 개선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메디킨을 먹었을 때 혹은 아토목 드셨을 때 콘서타 드셨을 때 난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하는 게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고, 별거 아니지만 제 약물 복용 후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